섬 그리고 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566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양력으로 2023년 2월 19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3년 1월 29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계묘년 갑인월 무신일이 되겠고요. 일진은 무신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무토일간이 되겠고, 무토일간이 태어난 월령 인월이 되겠습니다. 인월에 무토가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 일간은 무토일간, 무토일간이 태어난 월령 인월이 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중요한 건 일간이 되겠습니다. 일간, 오늘 일간 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됐는데, 이 무라고 하는 천간, 다섯 번째 천간이 되면서 오행,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토가 되죠. 무토가 됩니다. 흙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무토가 되겠고요. 이 무토라고 하는 것 음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양토가 됩니다.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사람으로 치면 양은 남자 같은 것이고요. 내일 공부하게 된 기토라고 하는 토가 또 하나 있습니다. 기토. 이 기토라고 하는 것 또한 흙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 되는데 얘는 음토라고 볼 수가 있죠. 음양에서 무토는 양토가 되는 것이고 기토는 음토가 된다. 양은 남성스러운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음은 여성스러운 것을 말한다. 그래서 양은 크고 넓고 높은 개념이다라고 보면 음은 작고 아담한 개념의 토가 되겠죠. 그래서 같은 토라 하더라도 양토인 무토라고 하는 것은 고황토라고 표현을 해서 산이라든가 산맥 같은 거 있죠. 또는 광야 같은 개념으로서 굉장히 넓고 방대하고 높은 개념의 토를 이 무토라고 하는 반면 기토라고 하는 것은 내일 공부하겠지만은 기토는 음토로서 전원토와 같다. 전원이라고 하는 것은 논밭이라든가 동산이라든가 또는 작은 텃밭 같은 개념. 그래서 담장토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게 돼요. 담장토라고 하는 것은 담장 안에 있는, 울타리 안에 있는 작은 텃밭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개념은 이러한 광활하고 높은 개념의 토로서 많은 양의 토가 되니 후중한 토가 되죠. 후중하다라고 하는 뜻은 두터울 후자에다가 무거울 중자, 흙이 토가 많아지게 되면 두터워지고 토가 무거워지죠. 그래서 이 무토라고 하는 것은 신왕하게 되면 울체가 된다, 막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토는 신왕하게 되면 반드시 간목으로서 왕한 무토를 갖다가 소토 내지는 소벽해 주어야지만 무토가 숨통이 트여서 무토로서의 용도 쓰임이 생길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기토 같은 경우는 작은 텃밭이기 때문에 왕에도 후중한 무토처럼 그렇게 후중한 토는 되지 않죠.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왕함 간목을 쓰지만 기토는 왕에도 간목을 쓰는 예는 전혀 없진 않지만은 간목을 쓰는 예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토라고 하는 것은 무토든 기토든 토라고 하는 것은 만물이 살 수 있는 여건, 토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땅이 동토가 되면 안 되겠죠. 땅이 얼어버리면 그 땅은 용도가 없게 되는 것이고 열토가 되면 또 이 땅은 쓰임이 없죠. 동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남극 대륙처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열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하라 사막같이 사하라 사막같이 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남극도 사람이라든가 동물, 식물이 살기 어렵고요. 사하라 사막 같은 경우 남극 대륙도 마찬가지 사하라 사막도 만물이 자생할 수 있는 터전이 되기가 좀 물론 땅덩어리는 넓을 수 있겠지만 땅덩어리만 넓으면 뭐 할까요? 아무도 용도도 없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불모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동토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따뜻한 화가 있어줘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열토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촉촉한 수가 있어줘야 되죠.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수화 기체가 잘 되는 수화의 조절이 적당하게 잘 이루어진 토를 좋은 토라고 해서 이 토라고 하는 것은 수화가 필요하죠. 여기서 대표적인 수라고 하는 것은 음수인 개수를 말하고요. 화는 대표적으로 병화를 뜻하게 되죠. 그래서 무토든 기토든 간에 일단 병화와 개수로서 적절하게 조화를 해주어야지만 옥토가 될 수 있죠. 옥토, 열토 내지는 동토가 아니라 옥토가 돼서 아주 기름진 땅이 되어야지만 나무도 자랄 수 있고 숲을 이룰 수 있고 사람도 동물도 그 땅에 깃들여서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신왕하게 되면 간목으로서 소토하고
병화개수로서 조화를 이루게 되면 무토로서의 용도를 크게 드러낼 수가 있게 되는데, 무엇을 먼저 쓸 것이냐, 즉 간목을 먼저 쓸 것이냐, 병화를 먼저 쓸 것이냐, 개수를 먼저 쓸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원령이 어느 원령이냐에 따라서 그 선우가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겠죠. 무토가 예를 들어서 진술충민월에 태어나서 왕해지게 되면 간목을 먼저 쓰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요. 만약에 무토가 해자축월 겨울에 태어났을 때는 병화를 먼저 쓰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다음으로 병화가 예를 들어서 사오미월을 여름에 태어났을 때는 개수를 먼저 쓰게 된다. 이거는 원령에 따라서 그 선후가 달라진다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무토일간이 태어난 월령 인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월이죠. 다른 데 지지는 월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월주의 지지가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월령, 달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월령이거든요. 그래서 이 월령을 볼 때는 항상 절기가 어느 절기가 있느냐, 이걸 꼭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자, 인월의 절기는 입춘과 우수로 구분되어 있죠. 자, 아까 눈치껏 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오늘이 바로 절기상 우수에 해당이 되는 그런 날이고, 입춘일은 이제 우수가 되게 되면 이때는 이제 완연한 봄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입춘이 되면서부터 봄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이 입춘절까지는 봄이긴 하더라도 뭐다? 그렇죠. 아직은 겨울에 차가운 한기가 남아있는 시절이 되는 것이고, 이게 우수가 되면서부터는 이제 봄의 한기가 어느 정도 가셨다 정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수가 지났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만약에 인월에 우수가 지났다 하더라도 수가 많아지게 되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아직 한기가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절기로만 놓고 봤을 때는 입춘부터 우수 전까지는 계절은 봄이지만 겨울과 같은 한기가 남아있어서 조후의 필요성이 있다. 그다음 조후, 그러니까 차가운 것을 따뜻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개념이니 병화를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인월, 묘월, 진월 모두 봄에 해당이 되고요. 목이 왕한 모강절이다. 인월은 목의 임관지가 되는 것이고, 또 묘월은 목의 제왕지가 되는 것이니 인월, 묘월이 목이 가장 왕하고, 진월 같은 경우에는 물론 목의 기운이 이쪽 개수, 을목을 진에는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목이 세력이 있지만 진월은 토왕절이다 정도,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월에 무토가 태어나게 되면, 물론 무토병화가 화토 동궁하기 때문에 무토도 세력이 없잖아 있지만 원령 자체가 목이 왕해지게 되면 목극토하게 되죠. 목이 토를 극하게 되니 상대적으로 무토가 이 원령을 득한 목에 비해서 신약해지게 되는 겁니다. 목이 토를 극하면 토는 산토가 된다 그러죠. 산토는 토가 흩어져서 날아가게 되는 것이니, 인월에 무토가 태어나게 되면 이 목이 토를 극하는 것을 통관시켜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병화가 무토가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병화를 얻게 되면은, 이 병화는 토를 갖다가 생해주죠. 화생토 해서 토를 생해주면서 이 왕한 목이 토를 극하는 것을 목이 화를 생하고, 화가 다시 토를 생하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월의 무토라고 하는 것은 병화를 얻어야 되고요. 또 인월의 무토 같은 경우에는 기토와 달라서 조토라고 하죠. 마른 땅, 건토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는데, 토 자체가 말라 있으면 아까 뭐가 되죠? 사하라 사막 같은 그러한 건조한 토가 되기 때문에 무토는 인월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뭘 얻어야 된다? 물을 얻지 않으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했던 임수 또는 개수를 뜻하는 것인데, 무토가 좋아하는 수는 임수가 아니라 개수. 물론 무토가 5월에 태어났을 때는 임수를 쓰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무토, 기토, 간목, 을목이 수를 쓰는 경우에는 임수보다는 개수를 치용하게 된다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 인월의 무토는 먼저 병화를 쓰고 나중에 개수를 쓸다. 병화는 토를 갖다가 생해주고, 목이 무토를 공격하는 것을 통관상생해 주면서, 개수는 무토를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비옥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니, 인월의 무토는 먼저는 병화를 쓰고 나중엔 개수를 쓰는 구조로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무토일간이 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일간의 특성을 알고, 다음에 원령의 특징을 알고, 세 번째는 격국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 월지와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가 어떻게 잘 배합되어 있느냐, 잘 구성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가 될 것이고요. 월지 있는 인목은 같은 목이지만 양목이 되죠. 양목. 그래서 양대 양의 관계가 성립되는데, 목이라고 하는 것이 토를 극하죠. 목극토하는 관계가 되는 것이니 일간인 나를 극한다라고 해서, 나를 극한다고 해서 극아자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극아자 육친으로 보게 되면, 육친, 이거는 보다 관성이 되죠. 관성, 나를 통제하고 관리해주는 관성이 되는 것인데, 이 관성에는 정관과 편관은 다른 말로 칠살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관과 관성과의 관계가 양대음 또는 음대양으로서 음양의 조화가 맞으면 이거는 정관이 되는 것이고요. 편관칠살이라고 하는 것은 일관과 관성과의 관계가 오늘처럼 양대양이 되거나 음대음이 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으면 얘를 편관칠살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양대양의 관계가 되는 것이니 편관격 또는 칠살격이 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그치면 안 되는 것이고요. 원령 자체가 목이 왕하고 일간이 약하게 되는 것이니 칠살이 왕하죠. 살중 신경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예, 칠살이 왕하고 일간이 약한 것이니 약한 일간을 도와줘야 된다, 약한 일간을 보좌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일간이 약하면 대체적으로 인성으로 돕는 방법이 있고 또는 비견 겁재로서 돕는 방법이 있는데, 어느 것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본다라고 하면 이거는 일간에 따라서, 그 다음에 원령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를 들면 경금신금이 약할 때는 인성보다는 제가 비견겁재로서 돕는 것을 좋아한다고 했지만, 중요한 것은 인월의 무토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약할 때 지지로 진술충이 토가 있는 것보다는 병화를 얻음으로 인해서 조후두하면서 일간도 도와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 인중에 있는 병화가 이렇게 투출했으니 이때는 편관격이 아니라 인격이 되면서 이때는 살중신경이 아니라 살인상생하는 그런 사주국세가 됩니다. 쉽게 살인상생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을 경우에는 칠살이 나를 직접 극하게 되지만, 이렇게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통관이 되죠. 얘가 얘를 생각하고 얘가 다시 나를 생해주는 통관이 되는 것. 그래서 살이 인성을 생해서 서로 상생한다라고 해서 살인상생이라고 하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월의 무토는 어떤 구조? 살중신경이 돼서는 안 되고 살인상생하는 편인격의 구조가 되는 것이고, 더해서 개수가 있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거고요. 근데 오늘 명식을 보게 되면, 월간 보게 되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투출되어 있습니다. 인중에 있는 본기인 간목이 투출되어 있으니 당연히 이건 칠살격의 살중신경함이 극도로 왕해져 있는 것이고, 더해서 묘목까지 이렇게 있게 되면은 간목 칠살이 민해통근, 묘해통근하게 되니 일간은 더욱 약해지게 되고 살은 너무 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 개수라고 하는 것이 좀 시적절하게 무토를 갖다 윤토해주는 역할도 하지만, 이렇게 목이 왕한 경우에는 이 재성이 목을 생하고 목이 다시 나를 공격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니, 이것 또한 재성이지만 나한테 도움을 주지 못하는 글자죠. 일간이 왕하고 병화가 있었다면 이 개수가 도움을 줄 수 있겠지만, 이렇게 살중신경한 상태에서 재성은 오히려 나한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일지신금을 봐서 무신일주가 이렇게 되는데, 신자가 이게 아니죠. 무신일주가 이렇게 되게 되는데, 이 신금은 약한 무토의 기운을 뺏어가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인신상충까지 하게 되니 이것도 좋지 못한 것이죠. 선생님, 이 목이 병이 되는 것이니 인신충돼서 이 목을 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일간 자체가 뿌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차라리 인중병화라도 좀 써야 되는데, 인신충이 되면 이 인중에 있는 병화마저도 날아가 버리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생시에서만큼은 요거 충이 되는 것을 좀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걸 한번 궁리해 보는 것이 필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병화를 좀 화를 얻어서 또는 비경겁제의 토를 얻어서 약한 무토를 갖다가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임자시가 되겠죠. 임자시가 되게 되면 자수하고 신금이 이렇게 있게 되면 이거는 신자 수국을 해서 합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거는 충중봉합이라고 해요. 인신이 충하는데 신자가 합을 해서 충중봉합, 합을 해서 충을 구제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어차피 충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일간무토 자체가 뿌리가 하나도 없는 상태죠. 극신약한 상태에서 종이 되느냐, 종도 되기가 좀 이건 어렵게 되죠. 금수운으로 가면 역시나 안 좋을 것이고, 목화운으로 가게 되면 을묘대운 때는 좋지 못하다 하더라도 요 기간 안에는 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단 이 이후가 지나면 또 안 좋겠죠. 그래서 이 임자씨가 되게 되면은 절대 아들이면 안 될 것 같고요. 딸이라 하더라도 14살까지는 운세가 별로 좋지 않다가 한 40년간 호운을 좀 만날 수는 있겠지만 역시나 말년 운이 좀 좋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무토가 뿌리를 얻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 되겠고요. 갑인시가 되게 되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신충이 되지만 중요한 것은 인월의 목이 다시 이렇게 왕해지게 되면 일간의 뿌리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그쵸, 이거 다시 또 이 간목이 나를 공격하죠. 이거 목으로 종한다? 종도 안 됩니다. 이 신금이 있게 되면. 그래서 갑인시, 을묘시 같은 경우는 좋지 못하고요. 병진시 정도면 한번 봐줄 만한 것이, 이것도 이제 이론에 따라서, 학자에 따라서, 술사에 따라서 좀 다른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인신충이 될 때 신진이 합을 해서 구제가 된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구제가 안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거는 좀 그냥 구제가 되는 걸로 좀 봐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요 정도 되게 되면은 무토가 신에도 이렇게 뿌리를 둘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병화를 얻었으니 왕목이 나를 공격하는 것을 통관상생할 수도 있겠다라고 이렇게 보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운은 어디로 가는 것이 좋을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본다라고 하면, 저는 물론 이렇게 병화를 얻었기 때문에 금수운으로 가서 나쁘지 않겠지만, 저는 병진시라면 저는 이렇게 가는 것이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고요. 정사시 같은 경우에도 이제 화를 얻었습니다. 정사 이렇게 되게 되면은 사신합수가 되죠. 어쩜 병화는 아니다 하더라도 정화를 얻었기 때문에 이것도 통관상생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사신합해서 수가 세력을 얻게 되는 것이니 이것 또한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만약에 남자로 태어나게 되면 금수운으로 갈 때는 차라리 무오시를 얻는 것도 좀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남자보다는 금수보다는 딸로 태어나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게 되겠고요. 경신시, 신유시 모두 제가 봤을 땐 물론 금이 목을 극한다고 하지만은 일간이 뿌리가 없으면 이거는 극설교집이라고 해서 좋지 못한 사주명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개축시 축토를 얻었다, 임술시 술토를 얻었다, 이런 것도 나쁘지 않고요. 그냥 병진, 정사, 무오시 정도에서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기미시 같은 경우는 화를 얻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조후가 되지 않고요. 특히나 기미시 같은 경우 금순으로 갈 땐 조후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는 선택을 해봐야 되는데, 아들이냐 딸이냐에 따라서 요건 좀 신중하게 결정해 볼 필요가 있겠다. 오늘의 사주 명식의 특징은 인신충이 된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다 정도 이렇게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내일 월요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